안녕하세요. 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지난 회차 결승전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혜민 선수가 타종 지점에서 정종진을 의도적으로 좀 견제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공태민을 쫓아가지 못했었죠. 자신이 벌려졌습니다. 정혜민이 또 너무나 좀 낙관적으로 경주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3, 4코너 지점에서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뒤늦게 정종진까지 힘든 견주가 될 뻔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정종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꾸역꾸역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간신히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죠. 정혜민은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 박병아를 활용해 나갔었던 김민준 선수가 짧게 저치기 나서면서 2차권 진입으로 후차권에서 좀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혜민 선수의 자만감이라든지 정종진을 너무나 좀 의도적으로 견제해 나가다 보니까 다소 좀 이변으로 발생이 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는 85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성도 좀 약하게 짜여진 상황이란 점에서 연승 행진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선발급은 유독 경합 경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축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수급은 강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좀 불안한 강자들이 있다는 점, 특성급은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일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아보자면 유승우, 김상인, 오기현, 권영민,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승우, 김상인, 오기현, 권영민,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후보 선수인 유승우하고 오기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유승우, 허남, 조영근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승우가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희속감은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 단 후보원 선수로 출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인, 구상신, 유일선, 오기현, 임병창 선수가 경제 주도권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상인 선수가 나름대로 경주 이끌어 나가봤습니다만 희속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기현 뒤에 있었던 유일선 뒤에 있었던 오기현이 3, 4코너 저치기로 앞 선수를 모두 다 제압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광규하고 신우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나 빠른 시속의 인터벌은 아니었습니다만 구광규가 끝까지 경주를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고 신우삼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주성하고 지종호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구광규, 신우삼처럼 정주성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고요. 지종호가 마크로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빈, 우종길, 권영민, 유현근, 김광진, 신용수 선수가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빈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나섰었는데 그렇게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권영민이 저치기 나서면서 1차권 진입하는 듯 했습니다만 유현근 뒤에 있었던 김광진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승을 펼쳐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아보자면 유승우하고 오기현은 후보 선수입니다. 김상인, 권영민,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규를 제외하고는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김상인이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주상이나 유현근을 좀 활약해 나갈 것 같은데 시속감 어중간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 마크에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구광규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상인과 구광규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리면서 정주성과 유현근의 선행 대결에서는 정주성의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 선수를 아는 점에서 김영규가 작전 펼쳐 나가긴 분명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영규 머리 충분히 가능하죠. 먼저 내선 잡는다면 정주상, 유현근 있다가 김상인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김영규 넣고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미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수에서 강급된 후 첫 출전하고 있는 곽훈신, 6월달 낙차 사고 후 첫 출전하고 있는 박종욱이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과연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문영이 곽훈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박종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착순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추위평인 박종욱보다는 곽훈신이 우수에서 첫 강급되자마자 첫 경주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김문영하고는 또 한 살 터 선후배라는 점, 더군다나 남태희는 또 미연팀 후 선배라는 점에서 작전 전개상 낙차 출전하고 있는 박종욱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유일선이 최근 들어서 취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정진우 컨디션은 살아나고 있는데 1착보다는 2착 승부가 상당히 많았었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과연 유일선의 취비 나올 것이냐, 정진욱이 차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취비평이 유일선보다는 정진욱이 임병창의 선행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진욱과 유일선의 경합에서는 정진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병창이 그대로 끌고 들어간다면 뭐 정진욱, 유일선이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임병창 머리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합니다. 추위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구상신과 김광진, 여기에 신우삼도 직선 추위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감요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우삼보다는 김광진보다는 좀 구상신이 얼마 전 선행승부로도 재미를 많이 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속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석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뭐 권문석과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상신이 작전 장기에서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뭐 신우삼 머리도 가능하고 김광진 머리도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쌍승보다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오태걸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봉의 선행 활에 나간다면 최대형 견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의 선행을 최대형이 몰고 가게 된다면 추위평인 오태걸, 한기봉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김준빈의 선행을 아무래도 비팝 선수인 최대형이 활에 나간다면 오태걸보다는 작전 전개상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태걸의 직선 추위발보다는 김준빈을 제대로만 활에 나간다면 최영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태걸보다는 최대형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두 선수가 맞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상인이 객관적인 기록 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관규의 직선 추입발 가능하죠. 유현근, 정주상, 조영균, 신용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김영규는 혼자 비파업 선수라는 점, 김영규 입장에서는 조영균과 충청권 선후배라는 점에서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또 파업과 비파업이기 때문에 김영규가 작전을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김상인이 제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서기 자체가 4번, 5번, 6번, 7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이 자리 선정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5번, 4번 순으로 최근 들어서 정주상의 선행감이 좋고 유영균이 끌어내가지고 7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김상인이 4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주상하고 김상인 또 경상권 연합이 가능한 비선수라는 점,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김상인이 파업 선수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것 같아요. 김상인 입장에서는 정주상의 선행 활용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구관규를 좀 더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막히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구관규라는 점에서 김상인도 구관규를 외면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기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4번이 때렸는데 김정주상의 선행감이 아직까지는 10초, 12초 대 초반까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관규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7번과 6번 쪽에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주상이 잘 때려준다면 후미권에서 김상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주상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힘으로 버텨내는 정주상 정도는 7번과 4번 정도는 7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76하고 74입니다. 76하고 74 두 차권 7번과 6번 쪽에 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죠. 김영규가 혼자 싸워야 되는 부담감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주상의 선행을 김주상, 구강규, 뭐 유영근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영규가 먼저 내선에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김영규가 먼저 내선에서 잡아버리게 된다면 시속감도 만만치가 않아요. 김주상이 넘어서다 퍼지면서 김상인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영규가 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조영군과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충청권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뒷자리는 어차피 조영근도 좋은 자리 잡기는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이번에 뒷자리를 3번이 물고 가서 쫓아가는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2번과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영군도 이번에 뒷자리를 물고 가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2번하고 5번입니다. 김상희는 정주상 믿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구강규는 김상희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 3이나 2호죠. 2, 3이나 2, 5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4번이 때려주고 김상희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정욱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 6월 초 낙차 사고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박정욱,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추입형이기 때문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곽훈신이 없을 때 얘기죠. 근데 곽훈신은 자력 능력 갖췄습니다. 우수해서 아무래도 강급되자마자 첫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정욱하고 곽훈신이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훈신이 때리면 박정욱이 몰고 가죠. 근데 3번 김문용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3번 김문용이 박정욱 앞에서 힘을 쓰느냐, 곽훈신 앞에서 힘을 쓰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욱이 뭐 저기까지 가능하다면야 곽훈신을 뒤에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정욱 입장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곽훈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점 때문에 김문용의 선행을 곽훈신이 활용해 나간다면 박정욱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박정욱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정욱이 상황에 따라서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1번하고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쌍복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김문영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곽훈신이 김문영을 짧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전략권 협공이 뭉쳐면서 곽훈신을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전 김문영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속감이 어중간한 것 같아요. 12초 대 초반까지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김문영이라는 점에서 직선에서 잡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1-3이나 6-3 정도는 1-3이나 6-3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을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아무래도 뭐 낙차 출전하고 있는, 첫 출전하고 있는 박정욱보다는 비록 구수에서 고전하면서 선발로 강급되긴 했습니다만, 곽훈신은 꾸준하게 경주 감을 살렸어요. 2주밖에 안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훈신이 좀 더 나은 상황인 만큼 1번과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1-3과 6-3이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일선이 과연 정진욱을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유일선 입장에서는 8당팀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진욱도 이승주 유성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팀과 팀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일선이 요즘 들어서 취입발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주연은 뭐 2차권 승부가 많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앞선에서 힘을 쓰는 경주력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6번이 힘을 쓰고 유일선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진욱이 타정부터 때리거나 한 바퀴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유일선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번 임병창이라는 선수가 있죠. 임병창도 아직까지는 선행감이 어중간하긴 합니다만 잡고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유일선의 뒷자리는 백장문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에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진욱이 짧게 가져가거나 반바퀴 지점에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유일선이 정진욱 상대 직선 차가 나오기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6번과 2번이죠. 긴 거리 나선다면 정진욱에게 유일선이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병창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선이 정진욱을 상대로 쉽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변수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병창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우승했었던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병창의 선행을 6번, 2번이 막혀 나가고 1번까지 서로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병창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2번 쌍복견권 쪽에 우선하실 때 임병창 버티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4번하고 2번이라든지 4번하고 5번 정도는 임병창 버티기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5죠. 4, 2하고 4, 5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인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참 깝깝한 편성이 좋습니다. 구상신과 김광진 여기에 신우삼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권문석, 장덕민, 권영민 상당히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만 잔뜩 몰려있죠. 여기에 이희석이 단독 선행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희석이 타점을 제대로 잡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좀 엇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머리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구상신이 초조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장동민하고는 12기 동기생이죠. 여기에 권문석하고는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구상신이 경주 전개상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고 5번은 직접 후미권에서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우삼이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의 선행, 7번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4번이 짧게 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기본적으로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지정을 할 때 김광진이 직선에서 칼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추입발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우삼이 구상신이 뒤를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진도 빼앗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은데 4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4, 5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4, 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추입형인데 6, 7번이 단독 선행 선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까지는 아직까지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리고 어차피 3번, 4번, 5번이 서로 신경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석이 그 힘을 써서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석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배당을 만들어낸다면 7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친분이 있습니다. 7번하고 5번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호하고 73입니다. 73하고 75경 주권 정도는 73하고 75경 주권 정도는 이성벌이 반드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독 선행 선수이기 때문에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73과 75 복승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이 없기 때문에 이석이 때려주면 구상신이 좀 더 짧은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김광진과의 동반 입상은 복승의 안정감 있어요. 4, 5가 먼저죠. 4, 3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태걸이 객관적 기량 매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태걸이 선행 안 됩니다. 저치기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해봐 마크 취피인데 초조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강성배가 있고 김광록이 있고 한기봉이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태걸 충분히 경주 풀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용을 중심으로 김준빈하고 지종호가 비파업 선수들인데 전법적으로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김준빈이 때리고 최대용이 막혀 나가고 지종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오태걸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한기봉 앞선에서 활약에 나가야 되는데 선행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김준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준빈도 끝까지 버텨내기는 솔직히 버겁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아요. 최대용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오태걸 날라오면 뭐 직전의 차도 답답했었던 오태걸이죠. 최대용도 경주감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7번하고 4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민이 때려준다면야 뭐 7번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1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오태걸 한기봉 있다 고전하게 된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단 복승이죠. 7일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기봉이 때려주고 오태걸이 막혀 나갑니다. 강성배, 김광록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준빈이 넘어야지만 최대용도 쫓아가는데 김준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최대용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기봉의 선행감이 좋다면 오태걸은 철저하게 짧게 가죠.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4번하고 3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4.6하고 4.3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단 복승의 안정감 있죠. 7일 차선으로 비파업 완승 쪽에 4.6하고 4.3 함께 나눠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유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좋은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유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